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의문론 수업을 맡은 윤주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의문론,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꼬였죠. 자, 의문론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문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문론. 아마 뭐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들어보지 못했던 아마 처음 접하는 그런 명칭일 겁니다. 자, 그럼 의문론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시죠. 자, 여기를 보시면 의문론의 개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언어는 형식과 의미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형식과 의미가 밀접하게 결합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칠판이라고 했을 때 이 칠판이라는 물건과 칠판이라고 하는 제 발음, 이 소리는 칠판이라는 의미, 수업할 때 쓰는 이 물건이라는 이 의미와 칠판이라는 소리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이건 아마 이제 언어학개론을 들으시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결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형식과 의미가 결합했을 때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런데 이 형식이란 측면, 말소리의 측면을 다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구분을 해보자면, 이 자음과 모음으로 다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음, 모음은 뭔지 아실 겁니다. 네, 한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들 마치셨을 테니까 충분히 다 아시죠?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을 자음이라고 하고 아야, 어여 이런 것들을 모음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음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소. 음을 구별하는, 의미를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를 음소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외에도 음소 이외에 운소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운율적 요소라고도 하고 초분절 음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자, 강세나 억양, 성조, 휴지, 자, 이런 이 운율적 요소들을 운소라고 통칭을 합니다. 자, 강세는 뭔지 아시죠? 영어 시간에 열심히 다들 이렇게 어디에 강세가 있고 강세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억양.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양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 라는 문장을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이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죠. 이런 것들. 자, 성조는 한국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요소긴 한데 경상도에서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마 개그 프로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가 이런 거. 네, 이게 이제 성조죠. 음의 높낮이. 중국어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목소리가 너무 크다, 좀 시끄럽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화났거나 싸워서가 아니라 그 말 자체의 높낮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성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는 이제 휴지라는 요소는 이렇게 티슈 아닙니다. 네. 연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휴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끊어서 발음하는가, 말을 하는가죠. 하나의 문장을 말을 할 때 어디서 끊어서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머니의 밥 이런 어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든다면 어머니의 밥이 남았다.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 밥이 남았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밥이 남았다.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어머니 밥까지를 제가 끊고 어머니 밥 남았다. 이렇게 말할 때와 어머니 밥 남았다. 이렇게 할 때 의미가 살짝 달라지는 걸 느끼시나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어머니 밥 남았다는 어머니가 드셔야 되는 그 밥이 남았다라는 거고, 어머니 밥 남았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를 부르고 밥이 남았다는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이런 의미로 또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휴지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음소와 운소라는 요소를 구별하는데, 이 음소와 운소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의문론이라고 합니다. 앞글자만 따서. 네. 자, 그러면 이 의문론의 개념을 살펴보셨으니까 실제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우리가 음소라는 측면, 자음과 모음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발음할 때 우리가 어떤 곳에서 말소리를 만들어내는가? 자, 이 기관들을 발음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그냥 목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목,
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는 특정한 몇 가지 소리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부위를 사용하는지 이걸 먼저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구강과 비강입니다. 자, 구강은 이 부분이 되겠죠? 비강은 이 코 안쪽에 있는 이 부분. 자, 우리가 말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평소 숨 쉴 때보다 좀 더 많은 양의 숨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폐에서 만들어진 숨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될 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길, 구강이 되고 코를 통해서 숨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는 이제 비강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다른 발음기관은 성대입니다. 자, 후골에서부터 이 뒤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서 뻗어 있다. 그래서 평소 숨을 쉴 때는 호흡의 길이 되고 음식을 섭취할 때는 막혀서 음식물이 기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 근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말하다 보면 이제 이 성대가 열렸다 닫혔다 조절이 가끔 안 되면 이제 살해 들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재채기가 갑자기 기침이 나오고. 자, 이 성대의 진동을 통해서 여기를 만져보시면 말할 때 이 부분을 만져보시면 너무 세게 누르시지 마시고 이 부분을 만져보시면 성대가 울리는 이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성대. 이 성대의 진동을 통해서 음성의 특징이 결정된다. 자, 성대를 울리면서 나오는 소리는 유성음이 되는 거고 소리가 나는데도 성대가 울리지 않는다면 무성음이 되죠.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보통 대부분 모음들이 모음은 이제 유성음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성대를 울리게 되고 자음은 성대를 울리지 않는 이런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자음들마다 다른 차이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이 안쪽에 있는 목젖. 자, 폐에서 이 성문을, 그러니까 성대 끝에 보면 얇은 막이 있어서 말할 때 이렇게 떨리게 되는데 여기를 성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성문을 통해서 나온 숨이 구강이나 비강으로 가는 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젖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자, 구개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구개. 그러니까 한자어라서 아마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실 텐데, 자, 구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냥 입천장을 말하는 거죠. 이 위쪽에 있는, 이 이쪽에 있는 입천장들. 물론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 부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목젖에서부터 윗 잇몸이 있는 곳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고, 자, 안쪽이 좀 더 부드러운 입천장. 혀로 한번 만져보시면 부드러운 느낌이고, 이 뒤쪽, 이쪽을 혀로 한번 만져보시면 딱딱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쪽이 연구개, 부드러운 입천장, 이 바깥쪽이 경구개, 딱딱한 입천장, 이렇게 또 구별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발음기관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혀죠, 혀. 자, 여러 발음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자, 혀의 여러 부위를 나누어 보면, 자, 이 부분, 혀의 제일 앞쪽 끝, 이 부분을 설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혀의 앞부분을 설단, 그리고 중간 좀 더 안쪽, 이쪽 부분은 설면, 그리고 그 뒤쪽, 여기는 제가 못 보여드립니다. 제가 혀가 짧아서, 이 혀의 좀 더 뒤쪽 부분은 설배, 이렇게 또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혀의 각 부분마다 하는 역할이 또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구별을 했다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음과 모음, 그 중에서도 이제 모음에 대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모음을 먼저 살펴보냐면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자음이죠. 아들 자자를 씁니다. 아직 아이입니다, 아이. 그리고 모음은 어미모자를 써서 성인입니다.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를 낼 수 없지만 반드시 모음하고 결합해야만 소리가 나지만 모음은 단독으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어른이니까 혼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어의 모음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어문 규정에서는 14개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 표기상의 규정이고, 여기서 의문론에서 다루는 이 자음과 모음은 실제 한국인들의 발음을 반영해서 살펴보는 부분이죠. 자, 그랬을 때 한국어의 모음은 40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음, 모음 합치면 40개고요. 모음은 21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단모음이 10개, 이중모음이 11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뭐냐? 자, 단모음은 말 그대로 단모음. 짧다 길다의 차이는 아니고, 자, 발음을 할 때 입이나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중모음은 발음을 할 때 입이나 입술 모양이 변하는 모음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자, 단모음. 아, 에, 어, 에, 오, 웨, 위, 아, 우, 위, 이. 자, 세보시면 10개죠. 네. 자, 이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을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혀의 앞뒤 위치입니다. 혀가 앞쪽에서 발음되느냐, 뒤쪽에서 발음되느냐. 이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이 뒤쪽에 있는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가죠. 자, 앞쪽에서 발음되는 이 모음들을 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혀가 앞에 있는 모음. 자, 뒤에 있다면 후설 모음. 혀가 뒤에 있는 모음. 그래서 전설 모음은 이, 위, 에, 웨, 에. 후설 모음은 으, 우, 어, 오, 아. 5개씩 있습니다. 혀가 앞쪽에서 발음되는 전설 모음, 단모음, 전설 모음이 5개. 혀가 뒤쪽에서 발음되는 단모음, 후설 모음이 또 5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을 살펴보시면 혀의 높이입니다. 혀가 자, 입을 거의 벌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되면 혀가 거의 입천장에 가깝게 붙어 있는데 이 위치가 가장 높은 위치. 그래서 고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입을 조금 벌리시면 혀도 같이 내려오죠? 그럼 혀가 밑으로 내려오죠? 중모음이 됩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면 혀가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저모음. 이렇게 3가지로 구별합니다.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여기까지 내려오죠? 입을 크게 벌리시면. 네. 자, 그래서 고모음은 이, 위, 으, 우 4가지가 있고, 중모음은 에, 웨, 어, 오 또 4가지. 그리고 저모음은 에, 아 2가지가 있습니다. 저모음이 가장 적은 거죠.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하는 게 아무래도 실제 말할 때는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더 힘들다고 느껴지는 부분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입을 가장 벌리지 않고 발음하는 게 사실은 말할 때 쉽죠.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입을 거의 안 벌리고 이렇게 입술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한 일종의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째 기준을 보시게 되면 입술 모양입니다. 입술 모양 또는 입 모양이라고 하는데, 자, 발음을 할 때, 이 모음을 발음할 때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이렇게 평평한가? 아니면 동그랗게 되는가? 이런 모양이 되느냐? 이런 모양이 되느냐죠. 그래서 윗입술, 아랫입술이 평평하게 이런 모양이 된다면 평순 모음입니다. 평평한 입술. 자, 요런 입 모양이 된다면 원순 모음. 그래서 동그란 입술.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평순 모음을 보시면 이, 으, 에, 어, 에, 아. 그리고 원순 모음은 위, 우, 웨, 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모음표를 이렇게 요 3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요 표를 보시게 되면, 자, 전설 모음의 평순 모음, 그리고 고모음의 이. 이렇게 되죠. 자, 이가 있고 이를 발음하는 입 모양에서 입만 조금 벌리시면 이, 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전설 평순 모음인 건 동일하고 고모음이냐 중모음이냐 저모음이냐로만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에. 그래서 사실 이 에와 에는 지금 현재 한국인들은 잘 구별하진 않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구별하려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힘듭니다, 구별하기가. 들어도 사실 구별은 잘 안 되죠. 자, 이 전설 모음의 원순 모음을 보시게 되면 위, 웨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 웨. 자, 발음할 때 제 지금 입술 모양, 입 모양이 바뀌었죠. 자, 지금 우리가 발음하고 있는 위, 웨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요거죠. 입술 모양, 입 모양이 변하면 안 됩니다. 이게 표준 발음이고, 그런데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이 발음을 잘 못합니다. 70대 이상이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외의 한국인들은 다 외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이건 어문 규정도 바뀌어서 표준 발음법에서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 발음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외 이렇게 발음해도 되죠. 두 가지가 있고, 저모음은, 원수모음의 저모음은 없습니다. 자, 다음 후설모음, 혀가 뒤쪽에서 발음되는 이 후설모음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평순모음 먼저. 자, 고모음의 아. 자, 마찬가지로 모음을 발음하는 이 입모양에서 아. 그냥 입만 조금씩 더 벌리면 이 모음들이 자동적으로 나오죠. 아. 자, 그리고 다시 이 를 발음하는 입모양에서 이 모양에서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면 우가 되죠. 우. 그리고 오. 입을 좀 더 벌리면 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후설모음의 원수모음도 저모음은 없습니다. 자, 이 10가지의 단모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모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단모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활음이라고 불리는 음들이 또 있습니다. 자, 활음이라고 하는데, 자, 사실은 이제 반모음이라는 명칭이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이 명칭이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 이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모음의 성격을 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음인 거죠. 그래서 J하고 W 두 가지가 있다. 발음은 있는데 반모음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소리를 못 냅니다. 혼자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죠. 단모음은 혼자 소리 낼 수 있었지만 얘는 반만 모음의 역할이기 때문에 혼자 소리를 못 냅니다. 그리고 혼자 소리를 못 내니까 이 글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J하고 W로 표기를 하는데, 자, 쉽게 보시면 이 반모음은 단모음과 결합해서 이중모음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반모음은 한국에서는 모음의 역할을 하지만 반모음, 이제 언어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자음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음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반만 모음의 역할. 그래서 자, 이 J와 W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쉽게 생각하시면 J는 이 모음을 짧게 발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고, 자, W는 오나 우 모음을 짧게 발음하는 이런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J와 아가 결합해서 이를 짧게 하고 뒤에 아를 연속해서 발음하시면 야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중모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은 모음, 단모음 두 개가 결합한 게 아니라 반모음과 모음 하나가 결합하는데, 자, 반모음이 앞에 결합해서 야가 되고, 자, 마찬가지로 W와 아가 결합하면 오나 우를 짧게, 그리고 아 모음을 연속해서 발음하면 와가 나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다시 J와 어가 결합했다면 이를 짧게 하면 이어. 자, W와 어가 결합했다면 우어. 이렇게 해서 이중모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단독으로 발음은 할 수 없는 모음인데, 반모음인데 혼자서 음절을 만들 수 없지만 한국어에서 모음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반모음인 거죠. 이중모음 11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이중모음. 그래서 야, 예, 여, 예, 와, 왜, 요, 워, 왜, 유, 의. 자, 세보시면 아시겠지만 11개가 있죠. 자, 근데 이중모음을 조금 구별하는데 상향 이중모음이냐 하향 이중모음이냐를 구별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상향 이중모음은, 자, 이중모음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는데, 반모음이 앞에 있으면 상향 이중모음이고 반모음이 뒤에 있다면 하향 이중모음, 또는 뭐 하강 이중모음이라고도 하는데 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향 이중모음은 한국어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
자, 의 모음과 제이가 뒤에 결합해서 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향 이중 모음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J계열과 W계열로 구별돼서 야, 여, 예, 요, 유. J가 앞에 있는 J계열의 상향 이중 모음이고 와, 왜, 워, 왜. W가 앞에 결합하는 상향 이중 모음. 그래서 J계열이 6개, W계열이 4개. 그래서 상향 이중 모음이 10개가 있고 하향 이중 모음은 하나. 그래서 11개의 이중 모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보신 이제 모음, 단모음, 활음, 반모음, 이중 모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단어들. 자, 초승달과 옷맵시, 겨울치, 꽃망울. 자, 이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원순 모음이 가장 많은 단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찾아볼까요? 자, 원순 모음. 방금 했으니까 뭐 기억이 잘 안 나실까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전설, 후설, 평순, 원순, 여기도 평순, 원순, 여기 고, 중, 저모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순 모음에 해당하는 것. 자, 원순 모음이 가장 많은 단어를 찾아보자 였으니까 원순 모음은 위, 외, 우, 오. 4가지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초승달 위, 외, 우, 오. 몇 개가 있습니까? 딱 보이시죠? 초, 오 모음이 하나 있습니다. 원순 모음 하나가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옷맵시라는 이 단어는 자, 위, 외, 우, 오. 찾으셨죠? 네. 옷, 오 모음이 하나 있습니다. 얘도 원순 모음이 하나.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벼울치라는 단어. 자, 벼울치. 위, 외, 우, 오. 자, 훌치 할 때 우 모음이 하나 있어서 얘도 원순 모음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꽃망울. 꽃망울인데 자, 위, 외, 우, 오. 자, 꽃. 오 모음이 하나 있고 울. 우 모음이 하나 있죠. 자, 그래서 이 4개의 단어 중에서 원순 모음이 가장 많은 단어는 마지막 꽃망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유형으로 이런 단어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한번 키워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확인 문제 퀴즈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저모음이 없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럼 저모음. 자, 전설 모음의 에, 후설 모음의 아. 2개가 있습니다. 자, 에와 아. 2가지가 있는데, 자, 에와 아가 없는 단어.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보시면, 초승달. 아 모음이 하나 있죠? 옷맵시. 에 모음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자, 벼훌치. 벼훌치. 그러면 에와 아 모음이 없죠? 얘일 것 같네요. 혹시 모르니까 자, 꽃망울 찾아보시면 꽃망울. 자, 아 모음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어들의 모음들을 자, 원순 모음이냐, 평순 모음이냐, 전설이냐, 후설이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의문론의 개념, 그리고 모음들 분류해서 단모음, 반모음, 이중모음까지 한번 살펴보셨고 간단하게 퀴즈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